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은 자연에서 나노기술을 배운다라는 주제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소주제로 자석 박테리아를 이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석 박테리아,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1 마이크로미터 요 정도인데 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죠? 그죠? 네, 그 이 안에 이렇게 길다란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이 그냥 그 길다란 선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를 갖는 분말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일정하게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죠? 나노 마그네토솜 박테리아가 이 안에 배 안에 이런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석으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 지구도 큰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위쪽을 N극이라고 하고 밑에 쪽을 S극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박테리아가 안에 자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이 N극이네, 이쪽이 S극이네. 그걸 자력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왜 느껴요? 자, N극과 N극, N극과 S극. 자, 같은 극기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다른 극기로는 같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런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마그네슘 박테리아가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마그네토솜이라는 이 박테리아가 우리가 이제 지구의 자석을 나침반 삼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 박테리아 안에 이 자석을 보니까 어떤 철로 된 어떤 산화물이었다. 산화물이었다. 그래서 이 크기가 한 100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자석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N극과 S극 서로 잡아당기고 그렇죠? 이런 극들이 여러 개의 나노 자석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개의 기다란 자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나노 분말이에요. 나노 분말인데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한쪽은 N극, 한쪽은 N스극 해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쭉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력, 자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분말 하나하나의 이 자력은 자석의 색이 있죠? 굉장히 약한데, 요게 일렬로 쭉 배열되면, 그죠? N극, S극, N극, X극 쭉쭉쭉쭉 배열되면 굉장히 큰 자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어떤 자력을 갖게 된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박테리아는 나침반을 삼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 나노 분말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일자로 이렇게 쫙 배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배열되면 이 주위에 그렇죠? 자력이 분포하게 되겠죠? 우리 예전에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N극, S극 있으면 철가루 있잖아요. 철가루를 여기 위에 이렇게 뿌리고 여기다 뿌리면 이렇게 가지고 철가루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력이 요만큼 뻗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놀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력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요런 박테리아들은 이렇게 어둡고, 그쵸? 뭔가 바다 깊은 곳이라서 빛이 투과하지 못해서 얘네들이 눈이 없어요, 눈이. 눈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자력을 이용해서 산소가 적은 바다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음. 자, 왜 들어갈 수 있냐?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이 산소라는 이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 아나요? 원자 있고 원자 안에는
안에 원자핵과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산소라는 악시전이라고 하죠. 악시전, 산소, 산소 원자.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좀 세서 그걸 전기음성도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거의 뛸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그죠?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죠? 뭔가 음으로 뭔가 띈 뭔가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들은 산소가 없는 현기성 조건을 좋아해요. 그죠? 뭐 현기성이란 말 좀 들어본 학생들 있고 안 들어볼 수가 있는데 현기성이란 말은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을 말하고 요 반대를 호기성, 호기성이라고 해요.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성질.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이 자석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우리는 하드디스크를 대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 마그네토솜의 나노 자석을 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재료를 사용해 보니까 저 정보 저장 용량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는 연구를 이제 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하드디스크보다는 요즘 뭐 많이 써요? SSD 많이 쓰죠? 반도체 저장 장치,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책이 좀 오래되긴 좀 몇 년 좀 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SSD, 즉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요거를 요즘에 많이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저장량도 크고, 그죠? 네, 요 당시에서는 이 마그네슘의 나노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도 만들어봤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자석이 섞여 있으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자성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강하게 붙어서 자성 특성은 오히려 나빠지는데 그쵸? 맞잖아요. 그 어떤 입자들이 나노 크기로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 그쵸? 그럼 표면적이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 표면적으로 인해서 외부로 자성을 많이 뻗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나노 분말들끼리 강하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렇죠? 자성 특성은 오히려 나빠지죠. 하지만은 이 마그네토솜 박테리아는 만드는 이 나노 마그네타이트라는 요런 물질은 잘 정렬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최상의 자기력을 가지게 된다. 응?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 자석 박테리아를 하드디스크뿐 아니라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체에 투입해서 꼭 약물이 꼭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가서 그 뭐냐 병균을 죽이거나 그죠? 약물 전달 주사약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그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몸속으로 위로 가가지고 소화돼서 혈액으로 가서 쭉 엄청난 우리 전체 몸에 혈액을 쭉 탐험하다가 그쵸? 어떤 병균을 그때 만났을 때 딱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약이 이 전체 몸을 돌기 위해서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진짜 이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 바테리아, 그렇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병균은 아닌데 뭔가 치료 부분이 얘가 딱 가서 거기만 딱 해서 얘를 딱 죽일 수 있는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석이 이렇게 가서 자석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치료되는 부분과 굉장히 잘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코팅하면 얘가 쭉 끌려가 가지고 바로 여기에 붙어서 그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약물 전달 주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거 지금도 아마 많이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요런 게 되면 진짜 획기적이라서 그죠?
우리 인간의 이 질병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그죠? 굉장히 도움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 마그네토손 박테리아가 가진 나노 분말이 방향을 찾는 기술을 이용하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양만 전달해주는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죠? 그죠? 그걸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자, 봐요. 아까 좀 얘기 좀 간단하게 했는데, 아까 말한 약물 전달 시스템에 어떻게 작동되냐, 이 나노 소재가 좀 보면, 자, 나노 분말을 암세포와 친한, 그쵸? 어떤 암세포가 있으면, 그쵸? 어떤 나노 분말 주위에 이 암세포와 굉장히 친한 어떤 걸 물질을 코팅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몸속에 주입을 하게 되면, 그죠? 암세포에 나노분말이 이렇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부착이 됐다. 그러면 이 암세포에 부착된 나노분말의 어떤 고주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주파, 그러니까 뭐야? 좀 뭔가 에너지가 큰 어떤 팔을 내다가 쐬어주면, 그죠? 분말 그 자체가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암세포를 가열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의 작동이다. 응? 그렇게 해야 우리가 먹는 약도 줄일 수가 있고, 그죠? 효율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또 다른 거는 에이즈. 우리가 뭐 에이즈도 뭐 지금 뭐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고칠 수 있다는 어떤 얘기도 좀 듣긴 하는데 보면 에이즈 질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데도 사용 가능하다. 그 어떻게 하는 거냐? 나노 분말의 어떤 에이즈 단백질, 에이즈도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덩어리.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즈 단백질 DNA와 친화력이 있는 물질을 나노 분말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얘가 쭉 가서 이 에이즈 질병에 관련된 DNA가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검출 장치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굉장히 그죠? 우리 이뭐 제약이나 약 요쪽에서 이런 자석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또 다른 소주제로는 자, 거미줄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거미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없죠? 그렇죠? 뭐 대부분 다 도시화돼가지고 거미들이 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미줄에서 배우는 이제 방탄섬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자, 거미줄 본 사람들, 본 학생들 많죠? 뭐 이렇게 뭐 거미가 이렇게 얇은 어떤 실을 이렇게 해서 그죠? 뭔가 거미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기어다녀가지고 뭐 어떤 팔이나 어떤 뭐, 조그만한 모기 같은 게 여기 걸려가지고 거미가 와서 얘들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미줄 하나하나는 매우 연약해요. 그렇죠? 근데 요게 굉장히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의 줄이 돼 버리면 굉장히 무거운 무게도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이 비단이에요, 비단. 비단. 비단실 알아요? 비단? 명주라고 하는데 그 누에고치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게 누에고치가 이제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서 둘러개서 옷을 만드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실을 따서 그죠? 이렇게 뭐 우리는 방탄복으로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작은 곤충에서 즉 거미에서 이 실을 뽑아내는 거미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은 실들을 어떻게 다 거미를 다 어떻게 다 채취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서 자 미국에서는 이 거미줄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군인들의 방탄복을 활용하는 연구가 있다. 뭐 뒤에 얘기할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거미줄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량 생산해서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탄복에 쓰이는 이유가 거미줄은 같은 무게 대비로 같은 무게 그러니까 여기 거미줄이 있고 여기에 강철이 있다고 하면 같은 무게 대비해서 강철에 비해서 한 5에서 1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진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렇죠? 응?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밑에 보면 그림을 좀 넣어놨는데 요렇게 뭐 여기 뭐 배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막 밀고 그 이 거미줄을 하나씩 다 보니까 그죠? 요렇게 길다란 요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빼곡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거미줄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연구팀이 염소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젖에서 거미줄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 연구를 했대요. 그게 어떻게 되냐? 젖의 그 염소에 있는 정자에 있죠, 정자에 거미줄의 유전자를 이렇게 주입을 해요. 그래서 그 주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염소가 이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염소는 그 염소의 젖에서는 어떤 바이오스틸이라는 섬유를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염소 젖에서 바로 이렇게 뭐 길다란 거미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생체에서 만들어진 어떤 섬유의 단백질을 따로 이 젖에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거미줄도 하나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젖에서 이 섬유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로 방탄복을 만들면 탄환으로부터 보호, 가벼울 뿐만 아니라 방수 기능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요 염소가 이제 그 거미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주입해 가지고 기른 건데 그래서 우유를 뽑아 보니까 이게 전기영동이라는 바이오 실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뭐 그 바이오 스틸 단백질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이 바이오 스틸 섬유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방탄복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방탄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좀 주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바꿔서 도마뱀 부치에게 배우는 나노 접착제. 혹시 뭐 이렇게 좀 아시아 조금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 여행 가본 학생들 있나요? 아 지금 그죠? 있나요? 거기 가보면 그 도마뱀들이 많아요. 그렇죠? 더운 지방이라 그래서 그 도마뱀들이 이렇게 뭐 벽이나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기어다녀요. 그렇죠? 그 기어다니는 이유를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노마뱀 부치에게 배우는 나노 접착제. 보면 어떤 개코라는 도마뱀이 있어요. 이 도마뱀이 자, 천장에 매달려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 발바닥에 요런 나노 소재가 있기 때문에 나노 소재.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어떤 솜털들이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있다. 즉 면적이 1mm 제곱미터 즉 그러면 가로 세로 1mm 세로 1mm 요 면적이 굉장히 작은 면적에 15,000개 가량의 이런 솜털들이 계속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발가락 하나에는 약 50만 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 50만 개 정도가 있고 이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거머리, 그 오징어 빨판 봤죠? 그렇죠? 그 빨판처럼 생긴 게 이렇게 5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걱 모양으로 됐다고 해서 뭐 스패츌라라고도 해요. 근데 이 지름이 여기 있는 지름 있잖아요. 이게 수백 나노미터. 그러니까 그런 빨판 같은 어떤 솜털들이 작은 솜털들이 요 손가락 하나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죠? 그 유리나 어떤 천장에 잘 매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하나하나, 솜털 하나하나를 나노 빨판이라고 여기서 교재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어떤 벽이나 어떤 유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1제곱미리미터당 15,000개, 즉 발가락 하나에 50만 개가 이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50만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접착력을 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 하나하나의 힘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합니다. 반데르발스. 그렇죠? 자, 봅시다. 나노 빨판 하나가 약 1만 분의 1g 정도를 지탱할 정도로 작으나, 그죠? 작으나 발가락 하나에 50만 개 가량으로 수 킬로그램 무거운 몸통을 지탱할 수가 있다. 그죠? 굉장히, 그죠? 굉장히 큰 힘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여기 50만 개 정도의 빨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유리 같은 데나 벽면을 딱 붙이면 다시는 안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런 도마뱀들이 왜 이렇게 벽을 타고 갈 수가 있냐? 그 이유는 작은 솜털에 주름이 정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빨판, 여기에 여기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에 있는 이 솜털들이 되게 하나하나씩은 잘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뒤에서부터 한 줄씩 순서대로 이렇게 뗄 수가 있어서 매우 약한 힘으로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응? 그러니까 전체 힘은 굉장히 센데 그 빨판 하나하나의 힘이 굉장히 약해서 여기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번에 팍 떼기는 힘들겠죠? 뒤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뛰면 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마뱀들이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벽을.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개코 도마뱀, 우리는 뭐 딱정벌레, 뭐 파리, 거미 등도 그 발바닥에 가느다란 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작은 곤충일수록 그 빨판이 좀 커요. 그리고 이런 큰 도마뱀 부치같이 이런 것들은 솜털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 도마뱀 부치를 자, 이용을 해서 자, 뭐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서 이런 그에서 뭐 그때 당시엔 박사과정이었는데 이런 김상배 씨가 지금은 MIT 교수예요. 그죠? 교수가 마크 컷 코스키 교수와 함께해서 미끄러운 벽을 빠르게 올라가는 도마뱀 부치 능력을 가진 어떤 스티키 로봇을 자, 발명을 했어요. 그죠? 봐봐. 그죠? 얘가 지금 로봇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굉장히 빨판이 그 손가락에 그죠? 많은 그죠? 그런 거를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명이 2006년도에는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타임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미 국방성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신발과 장갑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관련 동영상을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됐고 다음 시간에 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